안녕하세요. 2024년 5월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함께 살펴봐 주실 최철호 차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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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WM 투자상품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네, 화창한 5월의 날씨를 즐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자연을 바라보니 산책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산책을 좀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푸른 5월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글로벌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4월의 증시 현황부터 리뷰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글로벌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4월 글로벌 증시는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 약화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후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매크로 측면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른바 3고 리스크가 재차 높아지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었는데요. 연초 이후 물가지표의 반등에 이어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좀처럼 둔화하지 않는 물가지표에 따라 연준의 긴축이 재차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통화 긴축 우려는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불안감이 높았던 4월의 증시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 긴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5월 FOMC가 마무리가 됐죠. 자세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5월 FOMC에서 미 연준은 만장일치로 6회 연속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파월 의장은 물가 반등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했지만 현 금리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 정책의 초점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이는 통화 긴축 우려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FOMC 이후 금융시장은 주식은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5월 FOMC가 비둘기파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9월에 시작하여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5월 FOMC 결과와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이제는 KB하우스뷰의 변화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5월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네, 5월 KB하우스뷰는 한국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군이 전월과 동일한 투자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은 단기 투자 매력도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점에서 4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이 비중 확대 및 투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편 4월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주식 자산군 중 유일하게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특히 홍콩 증시는 약 2주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6,500포인트를 회복하는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강세는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와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부양책과 규제 완화를 실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단기 반등이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수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보다 가시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월 KB 하우스뷰의 변화와 중국 증시의 강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삼고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삼고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급등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고점인 90달러 중반을 넘어서 100달러를 상회하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리입니다. 시장 친화적으로 끝난 FOMC 이후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축되었기 때문인데요. 물가와 통화 정책 경로가 크게 수정되지만 않는다면 금리의 추가 상승 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율인데요.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달러원 환율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회복하는 점도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크로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을 감안한다면 환율의 추가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고 리스크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5월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향후 전망을 알려주시죠. 보통 5월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세린 메이라는 격언 때문인데요. 올해 5월은 당장 팔고 떠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먼저 1분기 기업 실적 때문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상장 기업의 8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해온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증시의 하방 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FOMC 이후 금리 인상 우려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물가의 경로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그동안 확실한 데이터가 나타나기 전까지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월에도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5월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4일에는 MSCI 반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MSCI는 5월과 11월에는 반기 리밸런싱을, 2월과 8월에는 분기 리밸런싱을 통해 지수 내 종목에 대해 편입과 편출을 실시합니다. 편출입은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고요. 지수 리밸런싱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등락이 나타나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월 23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 결정보다는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월의 주요 이벤트로 MSCI 반기 리뷰와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